전 세계적으로 매일 25억 잔이 소비되는 커피. 우리나라는 아직 커피 벨트에 속해 있진 않지만 지구온난화로 커피 벨트 상한선이 올라오고 있고 커피 산업도 많이 발전했다고 해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커피가 날까요? 우선 매년 열리는 카페 앤 베이커리 페어에 가서 커피 열풍도 느껴보고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커피도 있나 알아보려고 해요. 한국산 커피를 찾아볼 수는 없었고 독도커피도 한국산 커피는 아니었어요. 그렇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의 커피 사랑으로 미루어 봤을 때 곧 한국산 커피도 즐길 날이 오지 않을까 기대해보며 커피 농장으로의 여행을 떠나봅니다. 처음 간 곳은 한강변에 위치한 팔당 커피 농장이었어요. 커피나무들이 숲을 이루고 있는 것을 보니 반가웠어요. 새순들이 특히 더 반들반들 윤기가 났어요. 큰 커피나무들과 1, 2년생 묘목도 많이 있는 것을 보니 한국에서도 커피나무가 잘 자라고 있구나 생각되었어요. 처음으로 한국산 커피를 마셔보았어요. 과연 그 맛은 어땠을까요? 커피꽃을 볼 수 있는 다른 농장은 없을까 찾아 나섰어요. 그런데 커피 농장이었던 한 곳은 이제 다른 열대 과일 작물을 키우는 것 같았고 다른 곳에서도 커피 재배 면적이 넓지 않아 한국산 커피를 팔 정도는 아니었어요. 좀 더 날씨가 따뜻한 남쪽 지방에는 커피 농가가 많이 있고 고흥농업기술센터에서 한국산 커피에 대해 들을 수 있다고 해서 고흥으로 내려갔어요. 고흥농업기술센터에서는 기후변화에 대비하여 지역 특화 작물을 농가에 보급하고 기술 지원을 하고 있다고 해요. 보통 우리가 수확하고 나서 분기하고 만나면 이게 산화가 되면서 품질이 떨어지거든요. 근데 이제 커피는 먼 데서 수입해서 오면 그 오는 만큼 신선도라든지 이런 게 떨어지는 거고 우리 국내에서 커피가 꽃이 피어서 열매가 익는 과정에 어느 정도의 일교차가 있어야 커피가 밀도가 좋아지고 품질이 좋아지는데 원산지 같은 경우에도 고산지대에서 자라는 뭐 해발 1500m 이상에서 자라는 이런 데서 생산되는 커피가 고급 커피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일교차를 좀 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품질 좋은 커피 같은 경우에는 국내산 커피도 이렇게 좀 신선도라든지 이런 데서 장점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 외국 비싼 커피하고 경쟁이 가능하다라고 지금 재배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커피의 품질이 좋아야 되긴 하겠지만은 이제 발효시키거나 또는 블렌딩 하는 거에 따라서 이게 맛이 워낙에 차이가 나기 때문에 뭐 그런 쪽에서는 농가들이 좀 더 기술을 이렇게 닦으면 충분히 가능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고흥농업기술센터에서 소개해주신 농가를 찾아갔어요. 여기 나로커피 농장주는 글로벌 커피학교 GCS에서 바리스타 전문 교육을 하시면서 농업회사 법인을 운영하고 계셨어요. 이분은 한국 커피에 나아갈 길은 양보다는 질로 스페셜티급 커피를 만들어야 된다고 하셔요. 낮에 광합성 뜨는데 밤에 이제 에너지 대사를 하잖아요. 영양으로 바꾸죠. 이럴 때 물을 땡겨서 자기 하면서 호흡자고 하면서 커피 생두의 밀도를 올리고 거기 안에 이제 커피 갖고 있는 유기산들을 많이 만들어내요. 이 똑같은 열매를 가지고 무산소나 탄산발효라든지 여러 가지 해가지고 특별한 향미를 더 강화시켰다. 그러면 이게 4배, 5배씩 치니까 우리는 수입을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로스팅이나 커피 추출에 대한 바리스타라든지 이런 부분 굉장히 세요. 와인처럼 커피도 이렇게 향기 맡고 그런 거 있어요? 그렇죠. 맞습니다. 코로 먼저 맡고. 맛있지.
그렇지만 아직 한국산 커피 전망에 대해 너무 부풀려져서는 안 된다는 우려의 말씀도 있었어요. 우리는 이 커피 여행을 계속해야 할지 깊은 고민에 빠졌어요. 근처 순천에 가서 그냥 놀다 갈까도 생각했어요. 그렇지만 어찌되었든 마음이 편하더라도 다시 내려오기는 어려우니 처음 계획했던 대로 커피 농장들을 보고 가는 게 낫겠다고 생각했어요. 고흥커피사관학교는 문 닫은 학교를 개조하여 체험장을 만들고 운동장에 커피 농장을 지은 것이에요. 지금은 사정상 농장 체험을 할 수 없어서 수확해 놓은 한국산 커피만 구경하고 커피 로스팅 체험을 하기로 했어요. 색깔이 변하고 이 콩이 나중에 팡팡 튀어요. 팝콘처럼 이제 기대는 하지 마시고. 됐어, 가. 이게 됐어. 지금 산 모양이 만들어졌죠. 모래 양을 얼마만큼 맞춘 건지 계산하셔야 돼요. 네. 근데 저 완전 조금만. 그래? 서울로 올라오는 길에 최연석 국가대표 바리스타가 내려준다는 커피를 마실 수 있고 한국산 커피 원두도 살 수 있는 두베이 카페에 들렀어요. 이곳처럼 수도권에서 먼 지역에서는 관광지와 연계하여 분위기 있는 카페를 운영하는 것도 좋겠구나 생각했어요. 커피 여행을 하던 중에 비로소 활짝 핀 커피꽃을 만났어요. 커피꽃은 딱 3일 동안만 피고 커피꽃 하나하나가 커피체리가 되는 것이라고 해요. 커피는 처음 아프리카 에티오피아에서 발견되었다는 설이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어떤 품종을 키울까요? 이게 3대 원종이라고 그러는데요. 커피나무 아라비카, 커피나무 로부스타, 커피나무 리베리카. 사람 살기 좋은 온도 15도에서 24도 정도. 이게 생산량의 지금 70%. 여기 있는 거 전부 다 아라비카 커피이고요. 얘 하나가 이게 로부스타 커피예요. 커피체리 과육은 먹을 수 있는 걸까요? 아까 들었는데 이렇게 들었어요. 어머야, 2개씩 들어갔어. 햇볕에다가 그냥 싱싱한 상태로 갖다 말려요. 필차 이렇게 해서 팔아먹기도 해요. 같은 커피일 경우에 얘가 더 스페셜티 커피다, 고급이다 이렇게 해서 팔아요. 약간 산뜻한 맛의 커피래요. 이 농장에는 커피 체험을 위해 많을 때는 버스 4대까지도 왔었고 농장주 부부와 이야기를 나누며 쉬어가는 사람들도 많다고 들었어요. 힐링의 장소로 제격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많은 꽃과 체리가 매달려 있는 농장은 흔치 않았어요. 한국산 커피 여행에서 색다른 점은 멀리 해외 산지에 가지 않고도 손수 커피 체리를 따보고 껍질을 벗기는 체험을 해볼 수 있다는 거예요. 피 타고 왔다 그러면 엄마가 뭐라 하겠다. 일하고 왔다, 농사일하고 왔다. 집에 가서 집에서 밭에서 고추도 안 따고 지금만은 우리는 이거고요. 내가 제일 조금 적구나. 칸가루. 그대로 말리는 것 자체를 내추럴이라고 해요.
갈수록 가격이 떨어지고. 아니 처음 맡아본 향을 비교할 수 없을 때 그냥 꽃향 그렇게 이제 표현도 많이 해요. 또 물을 자주 주는데 이게 꽃이 안 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굉장히 섬뜩했죠. 새가 집을 짓고 있으니까 거기다 물을 안 뿌린 거예요. 집 짓고 있으니까. 그랬는데 한 보름 후에 보니까 거기서 꽃이 피는 거예요. 물 안 준대도. 아, 물을 끊어야 되구나, 이 시기에는. 그런 어려움을 이제 새 때문에 극복을 했죠. $10, $20를 주고 커피를 사오면 그 돈은 외국으로 나가버리는 돈이에요. 하지만 제가 여기서 $50, $60를 들여서 커피를 생산하면 $50, $60는 국내에 뿌리는 돈이에요. 더 좋은 퀄리티, 좋은 커피를 여기서는 $20밖에 안 하는데 그보다 퀄리티가 낮은 커피를 $50를 생산하면 이게 비교 우위를 따져서 농업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왜 족보를 만들어야 했냐면 여기에서 생산된 커피가 스페셜티급으로 인정을 받았다고 하는 걸 키우려고 하는 거죠. 사람들은 세계 3대 커피로 하와이안 코나, 자메이카 블루 마운틴, 예멘의 모카를 뽑는데요. 그 커피들은 좋은 재배 환경과 농부들의 노력이 큰 몫을 한다고 해요. 우리 농부님들도 좋은 커피가 되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셔요. 좋은 종자를 골라서 심고 좋은 재배 조건을 만들고 특수 발화 커피 등으로 스페셜 커피를 만드는 연구를 하고 계셔요. 맛이 달라요. 쓴맛보다 그냥 차 같아요. 커피 마시면 뭐 어쨌거나 쓴맛이 있잖아요. 독일 커피에서는 첼로 선율이, 프랑스 커피에서는 젊은 연인의 낭만이, 아프리카 커피에서는 자연을 닮은 순수함이 떠오른다고 해요. 한국산 커피에서는 어떤 것이 떠오를까요? 여러분들도 한국산 커피의 맛을 즐겨보시는 것은 어떨지요?